안녕하십니까. 과학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영상을 보기 전에 학습지와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는 177쪽부터 17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177쪽 펴주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맨델의 우열의 법칙을 정리해보고 분리의 법칙을 같이 해볼 겁니다. 학습 목표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읽으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유전 법칙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요. 사람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볼까요? 맞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입니다.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유전자 지도처럼 모든 염색체는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쌍을 이루는 염색체를 각각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1번 염색체는 2개, 이 2개를 각각 상동 염색체. 2번 염색체도 2개, 이 2개를 각각 상동 염색체. 3번 염색체도 2개, 각각을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를 얘기하고 각각의 상동 염색체는 동일한 유전 형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염색체의 중간 부분에 쌍꺼풀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1번 염색체의 상동 염색체 역시 같은 위치에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46개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종류는 2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염색체는 2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이 n은 46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이 n은 46이라고 나타냅니다. 남자도 46개, 여자도 46개를 가지고 있죠. 사람의 몸속에서 유일하게 유전자가 46개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생식세포입니다. 남자는 정자, 여자는 난자가 바로 23개의 염색체만 가지고 있죠. 다른 모든 체세포는 염색체가 23종류씩 2쌍이 들어있는데 생식세포는 염색체가 23종류 들어있지만 각각은 쌍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겁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며 각각의 생식세포로 나눠 들어가게 되면서 염색체 수가 반감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새로운 아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엄마한테서 23개, 아빠한테서 23개의 염색체를 받았으니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모든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받은 유전자와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로 쌍을 이루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전적 내용의 총 복습이었습니다. 이제 맨델의 유전 원리로 들어가 보죠. 맨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원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가 밝혀낸 원리는 총 3가지,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인데요. 그 중에서 우열의 법칙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열의 법칙은 이런 겁니다. 아빠한테서 곱슬머리 유전자를 물려받고 엄마한테선 직모 유전자를 물려받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는 곱슬일까요? 직모일까요? 사람의 곱슬머리 유전자는 직모 유전자에 비해서 우성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처럼 곱슬머리 유전자와 직모 유전자 2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우성 유전자인 곱슬머리 유전자에 의해서 곱슬머리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 모양에 대한 유전자를 알파벳 A라고 나타낸다면 우성인 곱슬머리 유전자는 대문자 A, 열성인 직모 유전자는 소문자 A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아이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AA가 되고 이 중에서 대문자 A, 곱슬머리 유전자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성과 열성인자를 모두 갖고 있는 잡종이 나타내는 표현형을 우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잡종에서 나타나지 않는 표현형인 직모 유전자를 열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유전자마다 힘이 다른 것을 우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맨델의 실험을 예로 들자면
노란 완두와 녹색 완두를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는 노란 표현형만 나왔습니다. 즉, 노란색과 녹색 유전자 중에서 노란색이 우성, 녹색은 열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표현형과 유전자형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열의 법칙을 조금 더 익혀볼 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세 가지 실험을 표현형으로만 나타낸 겁니다. 표현형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이는 특징 그대로를 적은 걸 얘기합니다.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 그리고 황색 완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그리고 둥근 완두,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 키 큰 완두, 이렇게 물질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이제 유전자형으로 바꾸어 볼 텐데요. 유전자형이라는 건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전자는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형도 쌍을 이루고 있는 알파벳으로 나타낼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멘델의 실험에서는 항상 어버이 개체는 순종이었고요. 자식 세대는 잡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에 적어가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완두의 색깔을 이용해서 나타낸 겁니다. 완두의 색깔 유전자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황색과 녹색 중에서 우성인 유전자는 무엇인가요? 뭐가 우성인지 알려면 자식 세대에 어떤 색이 발현됐는지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식은 황색과 녹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황색으로 발현되었으니까 황색 유전자가 우성입니다. 그러면 한번 유전자형으로 나타내 볼까요? 먼저 어버이부터 나타내 보겠습니다. 황색 어버이는 YY, 녹색 어버이는 YY입니다. 어버이는 둘 다 순종이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엄마한테서 유전자 1개, 아빠한테서 유전자 1개를 받았기 때문에 YY 유전자를 갖게 되고요. 이 중에서 우성인 황색 유전자만 발현돼서 자식은 노란색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나머지 2개의 경우도 한번 해보세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는 알파벳 R을 사용하시고요.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의 유전자는 알파벳 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우성은 대문자로, 열성은 소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세요. 함께 해봅시다. 먼저 두 번째 거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중에서 우성은 둥근 모양이니까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은 RR,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형은 RR,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도 RR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 중에서 우성은 키 큰 완두이므로 키 큰 완두는 TT, 키 작은 완두는 KT, 키 큰 완두도 TT로 나타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순종 부모로부터 잡종이 형성되는 원리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하면 잡종 2대는 어떤 모양을 갖게 될까요? 우리 직접 잡종 1대를 자가 수분시켜 보면서 어떤 자손이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학습지 꺼내주세요. 이 학습지의 1번과 2번을 같이 풀어보면서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했을 때 어떤 유전자형을 갖는 자손들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노란색 펜과 초록색 펜을 준비해주세요. 펜이 없다면 색연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은 순종 어버이로부터 잡종 1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버이 세대의 표현형을 노란색 펜과 녹색 펜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유전자형이 YY인 첫 번째 우성 형질을 갖고 있는 어버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그렇죠. 노란 펜으로 둥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어버이도 열성 유전자만 가지고 있네요. 녹색 색깔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잡종 1대는 노란 완두로부터 유전자를 1개, 녹색 완두로부터 유전자를 1개 받아서 잡종 1대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표현형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성 형질인 노란색 모양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아래 부분도 윗칸에는 표현형을, 아래 칸에는 유전자형을 알파벳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2번으로 내려옵시다. 이번에는 잡종 1대를 자가 수분해서
자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어버이의 유전자형은 우성과 열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YY가 되겠죠. 자, 그럼 자식을 만들기 전에 먼저 생식세포를 만들어 볼까요? 생식세포란 사람으로 치면 정자 또는 난자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감수분열 과정에서 쌍을 이루고 있던 상동염색체는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생식세포는 우성영지를, 어떤 생식세포는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겠네요. 여기서 엄마와 아빠의 생식세포가 각각 하나씩 만나서 자손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엄마의 생식세포를 왼쪽에 쓰고 아빠의 생식세포를 오른쪽에 쓸게요. 각각 랜덤으로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가 한 개씩 만나서 아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4개의 칸에는 자식들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칸만 선생님이 예시로 해볼게요. 첫 번째 칸의 자손은 이 생식세포와 이 생식세포가 만나서 이런 유전자형을 갖게 됩니다. 이 유전자형을 가진 완두는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성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 우성의 형질인 노란색 완두가 태어날 겁니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했더니 첫 번째 자식은 우성 순종이 태어났네요. 나머지 칸은 여러분이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숙제로 한 학습지는 사진을 찍어서 클래스팅 과제에 인증해주세요. 클래스팅 게시글로 올리면 안 되고 과제 게시판에다가 올려야 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요거는 다른 반 클래스팅 화면인데 여러분 여기서 게시판에 과제 글을 클릭하셔서 선생님 이름 민혜리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과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리의 법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독립의 법칙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